전압 분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전류 분배 법칙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말씀드릴게요. 뭐 전류가 나눠진다는 소리죠? 아까 전에 전압은 제가 저항이 어떻게 연결된 상태에서 전압이 나눠진다 했었냐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압이 나눠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전류가 나눠지는데 전류는 언제 나눠지냐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류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류 분배 법칙을 할 건데, 전류 분배 법칙은 저항이 어떻게 연결된 상태에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나눠집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저항이 얼마? R1. 여기에 저항이 얼마? R2. 여기에 I0라는 전류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데 전류가 나눠지죠? 일부는 어디로 흐르고 일부는 R1으로 흐르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흐른다? R2로 흐른다는 거죠. 지금 얘 보면은요.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길이 몇 개입니까? 2개. 그쵸? 전류가 흐르는 길이 2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2개일 때를 무슨 접속이라 하고? 병렬. 이라 하고 병렬일 때는 I0라는 전류가 들어와서 일부는 어디로 흐르고 일부는 R1 쪽으로 흐르고 이 전류 I1이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어디로 흐른다? 나머지는 I2로 흐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어떻게? 얘가 일부는 여기로 흐르고 나머지는 여기로 흐른다 했으니까 전류가 누구는 I0는 누구에다가 I1에다가 누구를 I2를 더한 값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는 어땠어요?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는요. 저항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압을 분배할 때 저항이 큰 쪽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비례해서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저항이 큰 쪽이 전류는 많이 흐를까요? 적게 흐를까요? 이번엔 적게 흐르죠. 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식 I는 뭐분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I는 뭐분의 뭐, I는 뭐분의 뭐, R분의 V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병렬일 때는 누가 모두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압이 같죠? 얘가 같아요. 얘가 같아요. 그러면 이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답니까? 반비례한답니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전압은 같기 때문에 전류를 결정하는 요소는 전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녀석은 아닐 거고 누가 결정한다라는 건데 저항이 바로 전류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전류와 저항은 비례하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디의 전류가 저항값이 큰 쪽의 전류가 어떻게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달라지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달라져요, 식이요. 1번 누구를 구한다? I1을 구한다. I1을 구해볼게요. I1. 그러면 여러분 저기 회로도 마찬가지죠? 저항은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저항은 누구하고 누가 있는데? R1과 R2 중에서예요. 그렇죠? 저항은 R1과 R2 중에서 지금 여러분 I1이라는 건 R1의 전류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까? R2의 전류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까? I1은 R1의 전류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아까하고 다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기가 얼마고 R1이고 여기가 얼마인데 R2 중에서죠. R1, R2 중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누구는 I1은 누구의 전류를 구한다라는 거죠. I1은 R1 전류를 구한다라는 건데 이때 위에 R2를 써야 돼요. 그렇죠? R1 전류를 구할 때는 R2를 써야 식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얼마를 곱한다? 전류 I0를 곱해주면 돼요. 전체 전류 I0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I2도 어떻게 같은 유령으로 써주셔야 돼요. 같은 유령으로.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I2를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저항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저항은 R1과 R2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저항은 R1과 R2가 있어요. 여기 저항은 R1이 있고 그 다음에 R2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I2라는 거는 누구의 전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까? I2라는 건 R2의 전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R1의 전류를 구할 때 위에 누구 썼죠? R2. 근데 이번에 누구의 전류 구하는 거죠? R2의 전류. 그럼 위에 누굴 써야 돼요? R1을 써야 맞아져요.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몇 옴? 10옴. 여기 얼마? 15옴. 전체 전류가 얼마? 5A.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몇 암페어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5A. 전류가 나눠지죠? 일부는 몇 옴으로? 10옴으로. 나머지는 어디로? 15옴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얼마나 써볼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I1.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I2라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I1이 클까요? I2가 클까요? 여러분 제가 I는 뭐분의 뭐라 말씀을 드렸어요. I는 뭐분의 뭔데? I는 R분의 V인데 이 전류와 저항은 비례하니까 반비례하니까 그쵸? 저항이 작아져야지만 전류가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몇 옴이고 10이고 얘는 얼마니까? 15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저항이 작은 쪽이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라 말씀드렸죠?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를 겁니다. 그렇죠? 몇 배? 저항이 1.5배죠? 전류 얼마? 1.5배 많이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 건데 몇 배? 1.5배이기 때문에 전류도 1.5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한번 식을 써볼게요. 여기 I1을 구해볼게요. I2는 구하나 마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저항은 지금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저항은 누가 있죠? 10하고 15. 10하고 15죠? 10하고 15 중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I1을 구한다라는 건 누구 전류 구하겠다라는 겁니까? I1을 구하겠다라는 건 얘 전류죠? 얘. 누구 전류죠? 10전류.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R1 전류 구할 때 위에 누구 썼어요? R2. 얘도 여러분 지금 10의 전류를 구할 거니까 위에다가 누굴 써줘야 맞겠다라는 겁니까? 누구? 15를 써야 맞죠. 그쵸? 여기다 들어오는 전류. 그쵸? 전체 전류 얼마를? 5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쵸? 그럼 여러분 얘를 가지고 계산기로 눌러보게 되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결과가 얼마죠? 얼마? 3이 나옵니다. 3. 그쵸? 왜냐면 뭐 얘가 얼마죠? 얘가요? 25죠. 그쵸? 25분의 15는 또 얼마가 되죠? 5분의 3. 그쵸? 5 지워서 3이 흐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계산기 누르셔도 좋고요. 그럼 여러분 뭐 5A 전류가 들어오는데 여기 전류가 얼마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라는 거죠? 2A죠. 2A. 그렇죠? 여기 전류가 3이니까 여기 전류 2A. 맞잖아요. 어떻게 예상했어요? I1이 큽니다라고 예상했습니까? I2가 큽니다라고 예상했습니까? I1이 크다. 몇 배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5배가 더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1의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전류를 구할 때는 위에다가 누굴 써줘야 맞아요? 위에다가 R2를 써야 맞아요. 그렇죠? 반대로 R2의 전류 구하세요라고 하면 위에다 R1을 써야 맞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212번 문제 봐볼게요. 212번. 212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V볼트에 전압을 가했죠? 전체 전류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R1, R2에 전체 얼마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I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요.
위에다가 R1을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R2를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R2. R2 그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는 몇 번이라는 겁니까? 답이요? 뭐 2번이죠, 2번. 그렇죠? 2번이 되겠죠. 그렇죠? 2번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4번 한번 봐볼게요. 214번. 이거는 뭐 전류분배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도요. 214번도요.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지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풀어드렸어요. 똑같은 유형. (214번이죠) (13번) 했으니까 20, 30, 60, 60V 전압을 가했습니다. 아까 요거 비슷한 걸 한번 풀어드렸죠? (20, 30, 60이) 병렬이고요. 그쵸? 여기에 몇 볼트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60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쵸? 어떤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 전류를 구하세요. 그죠? I0라고 할까요? I0. 그럼 봐보세요. 얘가요. I0가 흘러 들어가네요. 그쵸? 일부는 어디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일부는 어디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흐른다? I 뭐 3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 전류가 들어가서 일부는 여기로 일부는 여기로 일부는 여기로 흐르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구를 더하게 되면 I1 그 다음 누구 I2 그 다음 누구 I3를 더하게 되면 누가 된다? 전체 전류 I0가 되겠죠. 그쵸? 얘랑 더하면 뭐 얘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얘 더하기 얘가 얘입니다. 그쵸? 그럼 I0는 온법칙이죠? I는 여러분 뭐분의 뭡니까? 전류 I는 뭐분의 뭐? 전류 I는 R분의 V죠? R분의 V. 전류 I가 뭐예요? 온법칙 R분의 V죠? 얘는 병렬이니까 누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누가 다? 전압이 다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I1은 어디에 흐르는 전류죠? I1은 어디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에. 몇 옴짜리에? 20옴짜리에 흐르는 전류죠. 그쵸? R분의 V. 20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은 60 끝. 플러스 I2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저항 얼마에? 30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이 60 끝. 플러스 I3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쵸? I는 R분의 V 얼마에? 60분의 전압이 얼마죠? 끝. 끝이죠, 뭐.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얘가 얼마죠? 3. 얘가 얼마죠? 2. 얘가 얼마죠? 1. 얼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굳이 뭐 원법칙 전류 분배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얼마입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 더 봐볼게요. 그러면요. I1이 지금 얼마였었냐면 뭐 3. 그쵸? 얘가 2A하고 얘가 1A죠? 전압이 다 같아요. IR 뭐 IR 그쵸? 60 IR 60 그쵸? IR 다 60. 그래서 병렬일 때는 이렇게 모두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집 보면은요, 우리 집은 다 누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모든 가전제품이 전압이 220V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집은 모든 가전제품의 전압이 몇 볼트짜리? 220V짜리 전압을 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215번 봐볼게요. 215번. (215번) 봐볼게요. 215번.
215번은요, 지금 문제에서 10옴과 15옴이 병렬이래요, 일단. 그쵸? (10옴과) 몇 옴이? 15옴이 병렬이라 돼 있죠? 여기 전압을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10옴과 15옴이 병렬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라 돼 있죠? 3암페어. 그렇죠? 10옴에 흐르는 전류가 3암페어인데 어떤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전류? 전체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체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봐볼게요. 여러분 얘는 보니까 지금 여기에 얼마가 흐르죠? 3. 전체 전류 구하라고 했었죠? 어디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만. 왜? 여러분 이 전류가 들어가서 1부는 어디로? 여기로. 1부는 어디로? 여기로 흐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누구 전류를 구해서? 여기 전류를 구해서 더해주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얘랑 얘랑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 여러분 제가 병렬일 때는 누가 일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압. 그쵸? 전압을 한번 구해보죠. 뭐. 전압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여러분 또 온법칙이에요. 온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 1번 전압을 구해볼게요. 전압 V는 뭐예요? V는 IR.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어요? 3암페어. 그쵸? 저항이 얼마입니까? 저항이 10. 15의 저항에 3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전압이 얼마라는 거죠? 30V. 여기 전압이 얼마라고? 여기 전압이요? 30V. 30V. 그쵸? 그럼 두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I1. 그쵸? 두 번째. 그러면 I1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1을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온법칙. I는 뭐분의 뭐? I는 R분의 V. 저항이 얼마예요? 15분의. 전압은 구해놨죠? 몇 볼트로 구해놨습니까? 전압 몇 볼트로? 30으로 구해놨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2A죠? 2A. 그쵸? 여기 흐르는 전류 얘가 얼마다? 2A죠.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전류 구하라 했습니까? 전체 전류. 여기가 얼마고? 3이고 여기 얼마니까? 2니까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르지는요? 5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거죠. 5암페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5암페어니까 몇 번이죠? 4번. 4번이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요거 1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거니까 5A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16번 한번 해볼게요. 216번. 216번은 뭡니까? 216번 다음 1번과 2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지금 그 216번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배율기. 그렇죠? 배율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배율기는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시 배율기는 누구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회로에 어떻게 연결하는 저항을 말한다?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다시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말해요.
그러면 배율기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의 측정 범위를 넓힌다라는 겁니까? 배율기는 누구의 측정 범위를 넓히겠다는 소리죠? 전압계. 어떻게 연결한다? 직렬. 근데 여러분 배율기 말고 뭐가 있냐면 분류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분류기. 분류기. 그러면 여러분 분류기는 뭘까요? 분류기는 누구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분류기니까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야 돼?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는 조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6번은 배율기니까 3번이 맞아요. 배율기니까 3번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분류기를 물어본다면 몇 번입니까? 분류기를 물어본다면 2번이 맞습니다. 2번. 근데 여러분 얘는 문제가 답이 몇 번이 되는 3번. 왜? 배율기니까. 근데 만약에 누구를 물어본다면 분류기를 물어본다면 2번입니다. 2번. 2번. 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얘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볼트에 100볼트. 여러분 얘가 몇 볼트라고 얘가 몇 볼트라고요? 100볼트입니다. 100볼트. 요놈의 전압을 재고 싶어요. 그럼 누굴 사용하죠? 전압을 이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뭡니까? 바로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전압계죠. 전압계. 전압계. 전압계는 요놈의 병렬로 재줘야 돼요. 항상 전압을 잴 때는 어떻게 해? 전압계는 병렬로 재줘야 돼요. 병렬로. 아까 전에 여러분 전압계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압계예요. 전압계. 근데 얘 눈금이 얼마밖에 없다고. 눈금이 얼마만큼 있다고 할까? 눈금이 얼마? 대충 그냥 얼마? 한 얼마? 얼마? 뭐 200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걸 못 재는 상황이니까 얼마 몇 볼트? 아까 20볼트라고 하죠 뭐. 얘는 눈금이 20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압을 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전압계예요. 전압계는 항상 어떻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전압의 병렬로 재줘야 되는데 눈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100볼트의 전압을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바로 누구를? 배율기를 쓸 겁니다. 얘는 전압계고 배율기는 여러분 제가 직렬로 연결하세요? 병렬로 연결하세요? 얘가 바로 배율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볼트의 전압이 가해졌죠? 100. 100볼트를 측정해야 돼. 그쵸? 나는 눈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20. 못 쟀는데 저항을 하나 달았죠? 전압을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까지 걸고 여기 얼마 걸고 20 걸고 여기에 얼마를 걸어버리면 80을 걸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못 쟀지만 얘를 80 여기 전압을 80볼트가 부담하게 되면은 나눠주면요. 이 100에서 20 눈금이 20밖에 없으니까 80이라는 전압을 이 저항에 나눠주면 어떻게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배율기라는 거예요. 이게 배율기예요. 이게 배율기.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100% 틀리는 거. 100% 틀린 거 한번 풀어볼까요? 217번. 여러분 지금 전압계와 전류계인데요. 전압계는 여러분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뭐 전압계는 직렬을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직렬로 놔야 돼요? 병렬로 놔야 돼요? 전압계는 병렬로 놔야 돼요. 아니 너 지금 방금 전에 210분에 직렬이라며. 그거는 전압계가 아니라 누구를 직렬로 넣으세요? 배율기를 직렬로 넣으라는 소리고 전압계. 이 전압계는 병렬로 넣는데 얘가 모질라면은 얘가 측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이 배율기라는 걸 전압계에 직렬로 넣으라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 녀석의 전압이 몇 볼트죠? 100볼트. 내가 요 녀석의 전압을 재고 싶어요. 그러면 직렬로 놓는답니까? 병렬로 놓는답니까? 얘는요. 전압계는 어떻게 놔줘야 돼? 일단 병렬로 놔줘야 돼요. 전압계는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 100볼트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전압계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 누구 얘기한 거죠? 지금은 전압계. 여러분 얘 사이에 전압 몇 볼트죠? 100볼트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병렬로 전압계를 놔줘야 돼요. 전압계는 병렬로. 그런데
이제부터 배율기 얘기입니다. 얘 눈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눈금이 10밖에 없는데 100을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누굴 사용한다? 배율기. 배율기는 어디에다가 요 전압계에다가 어떻게 놔서 직렬로 걸어서 여러분 지금 얘가 직렬이니까 전압이 분배된다 했었죠? 어디까지 걸 수 있어요 얘는요? 얼마까지 걸 수 있습니다. 10 걸고 나머지 이 저항에 몇 볼트를 부담시켜 버리면 돼요. 90볼트.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배율기. 배율기는 전압계 직렬이에요. 그렇죠? 전압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전류계는 어떻게 놔줘야 된다? 전류계는 직렬로 놔줘야 되겠죠? 전류계는 직렬. 그렇죠? 전류계는 직렬로 놔줘야 된다. 뭐 여러분께서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직렬로 놔줘야 되겠죠. 뭐 전류계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몇 암페어가 흘러요? 여기에 10암페어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전류계는 직렬로 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병렬로 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전류계는 직렬로 놔야 돼요. 왜? 직렬로 놔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지금 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흐르고자 하는 요 저항에 전류계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기 얼마가 흐르죠? 10.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가 돼요? 10. 나오는 전류 얼마가 돼요? 10. 여기 10이 떠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기 때문에 10이니까 얘가 얼마를 표시해 줘야 돼? 얘가 10. 얼마가 들어가죠? 10이 들어가고 얼마가 나오죠? 10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를 병렬로 한번 저기해 볼게요. 제가 병렬로 놔볼게요. 이렇게. 병렬이죠? 그럼 여러분 10이 들어가서 여기 얼마가 흐를까? 여기 얼마가 흐를까? 1. 여기 얼마가 흐르죠? 그러면요? 아, 이게 9라고 써요. 그럼 여기 얼마가 흐르겠죠? 여기는요? 1. 그럼 얘는 얼마를 지시해요? 얘는요? 1을 지시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얼마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시값이 10이 돼야 되는데 병렬로 놓으니까 요로 9가 흐르고 요로 1이 흐르죠? 내가 측정하는 전류 10이 안 나오고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놓고 전압계는 병렬로 놓는데 그러니까 16번 문제하고 17번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16번 문제는 여러분 누구 문제죠? 16번 문제는요? 배율기 분류기 문제고요. 17번 문제는요. 전압계 전류계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걔를 같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봐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은 배율기에 대한 문제니까 답이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7번은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니까 답이 얘도 3번이네요. 그쵸?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18번인데 얘가 공식이 있긴 해요. 공식이 있긴 한데 공식 말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요. 18번.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저항이 크면은 전압이 커져요? 작아져요? 저항이 크면 전압이 커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항이 크면 전압이 커집니다. 왜? V는 뭐니까? V는 IR이니까. V는 IR이니까 저항이 커지면은 이 전압이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그렸던 것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압계가 몇 볼트의 전압계가 있대요? 100볼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금이 얼마밖에 100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눈금이 100밖에 없는데 지금 몇 볼트의 전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돼 있어요? 200. 그럼 여러분 지금 눈금 100짜리로 200볼트의 전압을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쵸? 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가 지금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0이에요. 200인데 내가 전압계를 하나 놓을 거예요. 전압계 저항입니다. 이거 하나 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 눈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100밖에 없대요. 네, 100밖에 측정을 못해요. 100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몇 볼트의 전압을 측정해야 된다 지금? 200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때 제가 누굴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배율기. 배율기는 전압계 어떻게 하나 놓으세요? 저항을요?
직렬로 하나 놓으세요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놓으세요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뭐야 200V인데 얘가 눈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100밖에 없죠? 여기에 얼마 걸리고 200 중에서 100이 여기 걸리고 여기 얼마 걸리면 돼 여기도? 100이 걸리면 되겠죠. 그쵸? 200이 있는데 눈금이 100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100이 걸리고 여기에 얼마 걸리면 돼 여기에도 100이 걸리면 잴 수가 있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눈금이 100인데 200V의 전압을 재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한 저항을 뭐라 한다? 얘를 배율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근데 봐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여기에 200V에서 여기 얘가 100이 분배받고 얘가 100이 분배받죠. 그쵸? 전압이 둘이 어때요? 전압이 둘이 같네. 전압이 같다라는 건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저항값이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많이 걸린다 했었죠? 근데 똑같이 전압이 걸려요. 그럼 둘의 저항도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전압계의 저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압계의 저항이 5,000.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배율기의 저항도 얼마가 돼야 돼요? 5,000이 될 때 똑같이 100이 걸리겠죠. 그때 이때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여러분 얘를 가지고 이번엔 200이 아니라 얼마나 해볼까 얘를? 1000V라고 해볼게요. 1000V. 1000V라 해볼게요. 1000V라 해볼게요. 1000V. 그러면 여러분 얘 눈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100. 100이 걸리고 여기 얼마가 걸려야 돼? 여기는 얼마 걸리면 되죠? 1000 중에 100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쪽에 얼마 걸리면 된다? 900. 900. 그럼 전압이 몇 배? 9배. 저항도 몇 배? 9배가 되면 돼요. 45,000. 왜냐면 전압계의 저항이 얼마나 돼 있기 때문에 5,000이라 돼 있죠? 그럼 여기에 900을 전압을 분배받기 위해선 저항값도 요 저항값에 몇 배가 되면 된다? 9배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요런 녀석이 바로 배율기입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렇죠? 뭐 공식을 외우지 않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씨 뭐 이렇게 그렇죠? 100을 분배받았으니까 나머지를 내가 부담하면 되니까 저항도 그만큼 우리가 분배 비례해서 그렇죠? 저항의 전압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저항이 있네요. 저항. 그렇죠? 저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항. 저항. 전기 저항. 그렇죠? 저항. 기호는 어떻게 돼? 기호는 R. 단위는요. 옴. 그렇죠? 얘는 누구를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소비하는 소자죠. 장치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하는 소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 보셔도 좋죠. 직류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교류에서는 직류에서는 직류죠. 지금 직류하니까 직류에서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가 누군밖에 없어요. 직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밖에 없죠?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류가 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몇 가지가 있죠? 저항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누구도 방해한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리액턴스라는 녀석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다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맞아요. 어디에서는? 직류에서는. 근데 여러분 교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저항. 또 누가 있어요? 또 리액턴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하고 리액턴스를 합한 녀석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직류하는 겁니까? 교류하는 겁니까? 지금은 직류에선 여러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밖에 없다? 저항밖에 없다. 근데 교류에는 누군가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누군가의 이름 뭐라 말씀했습니까? 리액턴스라는 녀석입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좋아요. 아직 교류 안 하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 직류에서는 저항밖에 없다라는 건데 교류가 되면 어떤 녀석도 존재하고 리액턴스라는 녀석 존재하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 합해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류할 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하는 장치가 된다라는 거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 직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다. 그래서 소자다 여러분 방해하는 정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전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전선. 그렇죠? 여러분 요놈의 길이가 있겠죠? 길이 얼마나 할까? 길이를 L미터. 길이 L미터. 단면적이 있겠죠? 단면적을 얼마나 할까? 단면적을 A를 할게요. 단면적 A를 할 거고 여러분 어때요? 물체마다 각각의 저항값이 있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여러분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합니까? 못 통합니까?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해요. 그쵸?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잘 통합니까? 못 통합니까? 잘 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물체마다 어떻습니까? 물체마다 각각 재질의 저항값이 있어요. 각각 물체마다 갖고 있는 재질의 저항값, 걔를 뭐라 하죠?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고유저항. 여러분 혹시 요거 외우셨나? 연동선의 고유저항 얼마죠? 연동선의 고유저항.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8분의 1. 경동선의 저항이 55분의 1.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게 58분의 1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경동선 55분의 1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쵸? 알루미늄은 35분의 1.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쵸? 그게 뭐냐면 고유저항이에요. 뭔지 모르고 외운 건데 그게 고유저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누구의 저항은 누구지? 연동선의 고유저항 값이 얼마라는 거죠? 그 재질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58분의 1이라는 소리고 누가 갖고 있는 저항값은요? 경동선이 갖고 있는 저항값은 얼마라는 거죠? 55분의 1이라는 거야. 그 자체 저항값이. 그쵸?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저항값은 얼마라는 거죠? 35분의 1이라는 거. 그게 바로 고유저항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재질마다 갖고 있는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유저항이라 한다는 거죠. 고유저항은 여러분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로라고 쓰고요. 그리스 문자 로입니다. 단위는 옴메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로우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 문자 로우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저항 R은 어떻게? 고유저항 로,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누구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R은 누구죠? R은 저항이죠? 저항은 누구에 비례합니다?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누구에는 반비례합니다? 단면적에는 맞아요. 반비례합니다. 그쵸? 그 다음 누굴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 고유저항이라는 녀석. 그쵸? 이 고유저항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누구를 가지고 고유저항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체가 재질이 갖고 있는 저항값을 가지고 뭐라 한다? 고유저항이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단위 하나만 써드렸는데 지금은 고유저항 단위를 몇 개 써드렸죠? 2개를 써드렸잖아요. 그쵸? 2개 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2개 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고유저항 단위를 1번이라 할까요? 1번처럼 쓴다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항값을 재라는 소리야. 요렇게. 여기 얼마? 1m. 여기 얼마? 1m. 여기도 얼마? 1m.
1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항값을 재라는 소리고,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넓이가 얼마죠? 가로가 몇 미터죠? 1m. 세로가 몇 미터죠? 1m. 그럼 여러분 요놈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넓이가 얼마가 돼요? 1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고, 그쵸? 길이가 몇 미터죠? 길이도 1m. 그래서 여러분 요 단위를 쓰겠다라는 건 어떻게? 면적을 얼마로 만들어 놓고 1제곱미터로 만들어 놓고 길이도 얼마? 1m를 만들었을 때 고유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요거 얘는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얘는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얼마? 1 밀리미터가 돼야 돼요. 여기도 얼마? 1 밀리미터가 돼야 돼요. 밀리미터가 돼야 되고, 그쵸? 길이는 얼마? 길이는 똑같이 얼마? 1 미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러분, 얘 이번에는 여기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얼마? 1mm죠? 세로도 1mm죠?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넓이가 1 어떻게 만들어 놓고 미터 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길이 몇 미터? 길이 1m로 만들어 놓고 저항을 쟀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요 단위를 쓴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가로 세로 1에 한마디로 면적이 1제곱미터에 길이 얼마로 만들어 놓고 1m로 만들었을 때 저항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언제 면적을 얼마로 만들어 놓고 1mm 제곱 만들어 놓고 얘를 얼마? 길이를 1m로 만들었을 때 저항값이라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21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9번. 219번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물어봤습니까? 219번에서 누굴 물어봤죠? 고유저항의 단위를 물어봤죠? 여러분 제가 고유저항의 단위는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5m. 그쵸? 5m.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0번. 전선에서 여러분 지금 길이 몇 미터라 되어 있습니까? 길이 1m에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지금 1mm 제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mm 제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유저항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죠.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얘는 몇 번입니까? 답이 그래서 4번이죠? 4번. 그렇죠? 제가 이 면적이 1mm 제곱의 길이가 1m일 때는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어딨어? 이렇게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몇 번? 221번. 5m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얘가 여기에 몇 개 들어가죠? 얘가 여기 몇 개?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0mm가 1m예요. 1000mm가 1m입니다. 1000mm가 1m예요. 그럼 몇 개 들어갈까요? 1000개? 10만 개. 왜? 여러분 지금 1m에 1mm가 몇 개 들어간다 했어요? 1000개. 1000개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서 1000개 들어가야 돼 또? 1mm는 1m에 몇 개 들어간다 했었죠? 1000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가 1000개가 있고 1000개가 들어가니까 몇 개? 10에 1000 곱하기 1000개가 들어갑니다. 1000 곱하기 1000개.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개가 들어가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1000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1000개가 들어가고. 그쵸? 이렇게 1000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1000개가 들어가고. 어떻게도 1000개가 들어가요 또? 이렇게도 1000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000개. 이렇게도 1000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000개. 그쵸? 그래서 얘는 1000 곱하기 1000개가 들어가요. 1000 곱하기 1000개. 그래서 5m는 몇 5mm 제곱 퍼 미터입니까? 10에 몇 승이죠? 10에
3승이 아닙니다. 몇 승 돼야 돼요? 6승이 돼야 됩니다. 왜? 가로 1000개, 세로 1000개니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222번. 도체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저항은 누구에 비례합니다라 말씀드렸습니까?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라 말씀드렸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몇 번이라는 겁니까? 답이 그래서 얘는요. 몇 번? 1번이죠? 1번이죠?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답이 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